네, 시장 지금 주 초반에 약간 좀 셌던 부분이 약간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견조하게 양시장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의 기관도 동시에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후장 전략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지 알아봅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4월 초 테이프를 잘 끄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좀 드는데요. 시장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십니까? 네, PCE 지표는 예상 부합, PPI는 예상 상회, 물가 진정세 주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해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PCE 지표는 시장에 또 예상하는 그런 수치대로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PCE 지표에 대해서 워낙 이제 연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PCE 지표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어떻게 기대감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살짝 조금 보수적으로 보느냐 방향성을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준 것 같아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와줬습니다. 다만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이제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PPI가 이제 또 이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물가가 진정된다라는 부분은 약간은 또 주춤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약간의 이제 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계속해서 이 연준은 이 3회 정도의 이제 연내 3회 인하로 금리 인하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발언을 보게 되면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하를 늦춰도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러한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다만 대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이 CPI가 한 2%대 정도로 확인이 되면 뭐 늦지 않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건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약간은 상방이 조금 막혀있는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이 빅6 기업들이 쭉 상승이 나오다가 끌고 가주는 흐름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 용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순환이 전체적으로 좀 잘 나와주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에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장품 쪽에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러한 순환들이 그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에 좀 이제 포커스가 맞추어지면서 위험 자산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전에 반도체가 가다가 결국에는 또 안전하게 주도하는 흐름이 리오프닝 쪽, 뭐 화장품이나 혹은 뭐 관광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넘어간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또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군들로 또 순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또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도 과연 어떠한 종목일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뜨거운 섹터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실적 얘기들도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도 뭐 AI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19만 하이닉스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특이점이 있었죠. 그동안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 외에 대덕전자,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나온 이슈로는 대면적 FCBGA를 또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결론적으로 AI 시장을 겨냥을 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이 더 많은 반도체를 패키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이제 또 고사양의 어느 정도 또 유리한 그런 기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덕전자가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또 강력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최근에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 워낙에 상승이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뭐 HBM 쪽, 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CXL이나 이런 종목들이 돌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좀 순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여전히 강세인데 최근에 뭐 원익 IPS라든지 혹은 이제 원익 관련된 종목들,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순환이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대덕전자 같은 이러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주면서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서 또 상승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또 저번 주에 제가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안내를 드렸었던 TM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으로 바닥권에서 모양 만들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다가 새롭게 바닥에서 좀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워낙에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아놓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반도체로 나는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이번 주라도 반도체로 한번 재미를 봐볼까 해서 오늘 신규 매수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동안에 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새롭게 순환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상승 동력을 또 새롭게 나타낼 만한 이슈 자체가 조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보유자의 영역에 한해서 신규 접근하시더라도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분명하게 새롭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군들도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으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슬슬 한번 순환을 준비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관련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로 좀 잡아주셨는데요. 단기적인 매력도 있고 또 중장기적인 매력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지금 화장품, 그 다음에 뭐 관광 이러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뭐 GK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라다이스, 뭐 그 다음에 화장품주들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한국화장품, 뭐 전체적으로 상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제 동월 대비해서 최근 찾아온 중국인 관광객들이 76%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라는 이러한 수치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1, 2월 면세점 매출이 또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 이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화장품주들이나 혹은 이제 관광 쪽들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러면서 워낙에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오랫동안 쉬어왔잖아요. 주가가 오랫동안 쉬어왔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좋아질 것밖에 남지 않았다. 약간 이러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기대치가 전체적으로 워낙에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실적 기대치가 낮았는데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양새가 나오네. 그러면은 기대했던 것보다 그래도 성장을 전체적으로 뭐 화장품이든 그다음에 뭐 면세점이든 관광 쪽이든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 성장세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화장품 쪽이 워낙에 타격이 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2년 동안 매출 다변화를 위해서 매출처를 중국의 다른 곳에도 상당히 많이 늘려놨었습니다.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동남아라든지 뭐 그다음에 유럽 쪽이라든지 매출처를 상당히 다양화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매출 반등까지 나와주다 보니까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중국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뭐 크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쪽들은 오히려 매출처 다변화를 해놨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시장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상승이 상당히 잘 나온다라고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함부로 또 접근을 하게 되면은 후발주자를 잡게 되면서 약간의 또 이제
그냥 가는 종목들도 구경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잘 골라 가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오늘 상승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재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1선 구간에 또 부딪히는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5,000원에서 6,000원 정도 구간에 또 한 차례 정도 더 매물대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매물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약간 꺾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GKL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GKL이 아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카지노나 혹은 이제 뭐 호텔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 수급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전 대비해가지고 눈에 띄게 수급의 강세가 보이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화장품, 뭐 그다음에 호텔, 면세점 해서 수급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나와 주어야, 이전 대비해서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어야지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뭐 면세점, 그다음에 뭐 관광 쪽 이런 쪽들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 내에서도 지속성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잘 선별을 해주셔야 되고, 그나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화장품 쪽들이 가장 수급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들 위주로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이전 이 물량들 대비해서 수급이 눈에 띄게 잘 들어가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오후장 전략 포인트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후장 들어서 이제 또 2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여전히 반도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는 열풍이 계속해서 이제 불어올 거고 계속해서 이제 불 겁니다. 그런데 부는 와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저번 주부터 반도체가 쭉쭉쭉 가다가 또 다른 섹터군들이 순식간에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은 순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또 시장에서 이제 불어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또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도체가 가지 않았을 때 다른 쪽에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오후장에 한번 보시면서 반도체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 두 가지 모두 다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자, 점상 구독자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참여 방법은 토마토 증권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도 되고, 또 옆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셔가지고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4만 원 상당의 통통 쿠폰과 토마토 증권통 대표 코너 요약본까지 드리니까요.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힘있게 문 여십시오. 고맙습니다.